오늘은 많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치매 돌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97만 명. 이게 바로 올해 우리나라의 추정 치매 환자 수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계속 늘어서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이 통계 숫자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 매일매일 겪는 고통이요. 여기 나오는 말처럼요, 치매는 절대로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이 도표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2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간병에 쏟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결국 내 삶, 내 커리어는 전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매일 마주해야 하는 치매의 여러 행동 증상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족들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망상이라고 합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증상이죠. 여기 이 교수님 말씀 좀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요? 도둑망상이나 부정망상 같은 것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할 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변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딱 3단계로 정리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그게 아니다라고 따지기 전에 그러셨구나, 속상하셨겠네 하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둘째, 부드럽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힘들면 의심받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유용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2가지 단순화 전략입니다. 첫째,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어지러운 문의벽지 대신에 단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이 느끼는 혼란을 확 줄여줄 수 있대요. 둘째는 소통의 단순화. 예를 들어 2번 버스 타지 말고 1번 버스 타세요가 아니라 그냥 딱 1번 버스 타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만 말해주는 거죠. 어때요? 훨씬 간단하고 환자분도 덜 헷갈리겠죠? 자,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 문제, 즉 만만치 않은 재정적 부담과 이걸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시면 연간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들죠. 이 숫자만 봐도 가족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압박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시죠. 만약에 개인 간병인을 쓴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표를 보시면 중증 치매의 경우 하루에 최소 13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걸 한 달로 쭉 계산해 보면요, 거의 400만 원이에요. 와, 일반 가정에서 이 돈을 감당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인데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매달 나가는 약값이나 진료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치료받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종의 의료비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너무 많아지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넘는 부분은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 할인 쿠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내야 할 돈이 5에서 10%로 확 줄어드니까 이 2가지는 정말 모르고 넘어가면 너무 손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단을 딱 마주하고 앞으로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죠. 아마 진단을 받고 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묻는 질문일 거예요. 치매 완치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학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망상 같은 힘든 증상들을 줄여주고 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기 진단, 그리고 꾸준한 치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돌봄 시설을 알아봐야 할 때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요양원은 돌봄 중심의 생활 공간이고 요양병원은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 상태가 돌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집중적인 치료가 우선인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환자분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 부모님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 믿을 만한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주면 그 후견인이 환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리한 계약 같은 걸 막아주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 사례가 있어요. 치매를 앓던 누나의 부동산을 동생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사건이었는데 법원에서 계약 당시 누나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해두면 이런 안타까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힘든 길을 절대로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짊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앞서 말했던 망상 같은 증상은 보호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도움을 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막막하다? 그럼 여기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 본인이 정말 잠시라도 쉬고 싶을 땐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꼭 한번 알아보세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긍정적인 소통일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못했을 때 지적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거라도 잘 해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환자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보호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전쟁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에게도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죠.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